네, 심화 과정,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때때로 삶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성목군 마을에 봉사도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사부님 이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앞으로는 절대로 저에게 사부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남센스럽고. 우리가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only one. 여기 삼사부님 분입니다. only you. 예, only one. 삼사부님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함께 삶짐을 공부하는 도반입니다.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회의 여러 활동 중에서 학회 세미나나 또 성목군 마을 봉사 다닐 때 서로에게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그랬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서로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존중의 의미로. 한때 그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아무개시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서로에게 선생님 그럽니다. 닉네임도 안 부릅니다. 우리는 닉네임. 카페의 닉네임 이런 걸로 안 불러요. 서로에게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 저는 정 못하면 반장 정도로 생각하세요. 학급 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절대로 사부님이라는 말은 저에게 쓰지 마시고, 여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단 한 분, 위대하신 스승 사부님께만 우리가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삶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공자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인용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인용하죠. 그런데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찬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출장을 떠나시는데 재산 관리인들을 불러서 어떤 재산 관리인에게는 5억 원을 맡깁니다. 어떤 관리인에게는 2억 원을 맡기고 어떤 관리인에게는 1억 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능력대로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이문을 남겨라 하고 떠나죠. 그리고 몇 년 후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5억 원의 종잣돈을 받은 사람은 5억 원을 더해서 10억 원을 내놓았고요. 2억 원을 받은 관리인은 2억 원을 더해서 4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받은 사람은 기름종이에 꼭 싸매었던 것을 풀러서 드렸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그 말이 나옵니다. 그 1억 원을 기름종이에 쌌다가 주인에게 바친, 돌려드린 그 종에게 그 1억 원을 뺏어서 5억 원을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비유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여기 위대하신 스승 삼사부님으로부터 각각의 능력에 따른 시드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겨야죠. 삶짐이라는 시드머니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야죠. 1억 원을 받은 그 재산 관리인은 기름종이에 꼭꼭 싸맸다가 내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 돈 가지고 이문을 남길 자신이 없었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법정 은행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겠니? 답답한 사람아.
여러분, 사부님으로부터 어떤 분은 5억 원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2억 원을 받았고요. 어떤 분은 1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저쪽에서 누가 하시는 말씀. 너는, 네, 저는 사부님께 2억 원 받았어요. 진짜로 2억 원 받아서 지금 현재 종잣돈 2억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문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2억 5천. 나중에 이 사부님이 오셨을 때 돌려드릴 그 종잣돈과 이문이 4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는 장담 못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까지 2억 원 받아서 5천만 원의 이문을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암침이라는 시드머니를 받아서 발전시켜야 돼요. 사암침이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에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암침은 의과학적인 침법이거든요.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침법이에요. 명실상부한 의학입니다. 이 의학을 받았으면, 이 위대하신 스승으로부터 받았으면 이문을 남겨야지, 발전을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WHO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침법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TCM과 그리고 아유르베다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 한국을 꼭 대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국을 대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사암침만 전 세계 주류 의학에서 쓰일 수 있다면, 아니 이것이 중국의 침술이면 어떻고, 일본의 침술이면 어떻고, 한국의 침술이면 어떻고, 짐바브웨의 침술이면 어떻습니까? 인도의 침술이면 어떻고, 중국의 침술이면 어떻습니까? 사부님은 이분의 또 다른 제자 선현 스님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다. 사암침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학자들이 공유해서 병고의 아픔으로부터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제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발전돼도 난 상관없어. 수시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2억 원을 받았는데 아직 5천만 원 정도밖에 이문을 남기지 못한 저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토론하려고 해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나이 40여 세에 두 면이 진통하되 경항이 우심함으로 음곡곡천을 포하고 경고중봉을 사한 지 수일 만에 판검하고 우수일에 쾌거하였다 하면서 간정격을 제시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세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편두통이라 하는 것은 한쪽만 아픈 것으로 아프지 않은 쪽 절골만 단사하여도 병이 낫더라. 자, 절골 하나만 단사하는 것은 사암침이 아니죠. 사암침 아니에요. 채침에 적용되는 요법이에요. 사부님은 채침이든 사암침이든 적용하실 때 원칙이 이러했습니다. 좌병 우치, 우병 좌치였습니다. 우측이 아프면 좌측에, 좌측이 아프면 우측에 침을 놓았습니다. 전신을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병증일 때는 여기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양쪽에 다 간정격을 놓으셨겠죠. 그러면 좌병 우치, 우병 좌치는 과학적입니까? 그것을 해설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주역으로도, 황제내경의 고시로도, 네,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no matter who you are, 여러분들이 의사든, 즉 서의사든 양의사든 침쟁이든 대체의학자이든 아니면 내 가족의 주치, 소박하게 난 내 가족의 주치의로만 실력을 쌓아도 좋겠어. 내 가족이 아플 때
자석 몇 개 붙여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no matter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함침으로 아픈 사람을 도와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이미 의학자입니다. 의과학자예요. 왜 이것을 강조드리냐면 방송에서 제가 수없이 왼쪽이 아파요? 오른쪽에만 놓으세요. 오른쪽이 아파요? 왼쪽에만 놓으셔요. 그리고 조금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2016년에 3회에 걸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보시고 제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들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옵니다. 한 분이 통증은 우리 뇌에서 반대쪽 뇌에서 감지하는데 반대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오른쪽 팔목이 아파요. 그러면 이 팔목이 아픈 것은 왼쪽 뇌가 감지하고요. 반구 왼쪽 반구 오른쪽 반구가 있는데 왼쪽 반구가 통증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반대로 여기 오른쪽 팔목으로 계속 이어지죠. 복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오른쪽이 아픈데 우리가 왼쪽에다 침을 놓아요. 그러면 침을 꽂을 때 침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침을 꽂으면 따끔하죠. 그 따끔은 오른쪽 뇌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뇌와 침 꽂은 곳과 소통을 하겠죠. 오른쪽 손목이 아픈 게 왼쪽에 침을 놓는다고 해서 낫는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비의학적이요 비과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 4번이면 아니거든. 채침을 놓든 사음침을 놓든 아픈 곳 반대에 놓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3, 4번이면 무엇을 보신 걸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너사이티스라는 병이 있어요. 만성 충농증. 얼굴에 부비강이라고 하는 굴이 있거든요. 그 굴에 고름이 꽉 차서 코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게 만성비염, 그러니까 충농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이럴 때는 3, 4번이면 양측에 다 사음침을 적용하셨어요. 자, 여기 텐션, 긴장성 두통이에요. 양쪽이 찌끈찌끈, 머리 전체가 찌끈찌끈 아파요. 양쪽에 다 사음침을 적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이그레인, 편두통일 경우에는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반대쪽에 사음침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클러스터 헤드에이크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양쪽에 다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쪽에 사음침을 적용해요. 그런데 낫거든요. 틀림없이 낫는단 말이에요. 올바른 요법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노기호 선생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짓거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짓거리가 일어났다. 액션이 일어났다.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이 되었다. 그것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측 반대쪽에 바늘을 놓든 자석을 붙였든 힐링 효과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진 현상이니까 그것은 과학입니다. 의과학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라. 3, 4번님께 종잣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어떡할래요? 기름종이에 꼭꼭 싸맸다가 삼도인이 후에 내놔봐 할 때 기름종이에 꼭꼭 싸맨 거 드릴 거예요? 아니,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불렸어야지. 2억 원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1억 5천밖에 이문을 못 남겼어. 그러면 삼도인이 꾸중하실까요? 아니거든. 삼침이라는 종잣돈을 받았으면 이문을 남겨야 된다. 언제까지나 기름종이에 꼭꼭 싸둘래요. 언제까지? 의과학적임을 증명하라. 자, 여기 사이너사이티스에 의한 두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 4번님이 폐전격을 써서 10년 묵은 채증, 10년 묵은 코막힘 1도에 뻥
뚫어주셨잖아요. 양쪽에 삼침 다 놓으신 거예요. 태백, 태연을 보호하고 소부오제를 사하셨습니다. 자석으로는 태백, 태연의 N극면 부착하고요. 소부오제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그레인은 편두통은 네 환측 반대에만 4번님께서는 간정격을 제시하셨지만 때때로 3초 승격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3초 승격이라고 가정합시다. 액문과 통곡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요. 족삼리와 천정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요? 뭐가? 그렇죠. 사이너사이티스 전체적인 두통일 때는 양쪽에 다 놓고 한쪽일 경우에는 반대편에 놓는데 어떤 분들이 사암침은 좌병우치, 우병좌치, 상병하치, 하병상치 이렇게 말하는데요. 상병하치, 하병상치는 사암침법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머리가 아픈데 취하는 경혈이 폐정격에서 태백과 태연을 보호하고 소부와 어제를 사하는데 머리가 아픈데 발에 놓는 거는 태백 하나예요. 여기 태연, 어제, 소부는 상측에 있어요. 지금 상측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상병이니까 하치, 허리 이하에만 침을 놓는다? 사암침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우병좌치, 좌병우치는 적용되지만 여기도 보세요. 한쪽에만 두통이에요. 반대편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3초 승격을 놔요. 그러면 액문과 천정혈은 네 상측에 있어요. 상측에. 족삼리와 통곡혈은 하측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병하치고 하병상치예요. 그러한 말로는 정말 필요치 않아. 그러한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용어는 사암침에 쓰지 말자고. 좌병우치, 우병좌치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상병하치, 하병상치는 비과학적이다. 사암침에 관한 한 좌병우치, 우병좌치는 오케이. 그러면 과학적인 의미를 더듬어 보십시다. 저에게 질문 주신 분 보고 계시죠? 답을 드린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질문이 날카로워요. 좌병우치, 우병좌치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게 부탁하셨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사하는 사암침이 얼마나 과학적인 침법인가,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침법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로 확인 사살 해보는 겁니다. 좌병우치, 우병좌치 과연 학술적으로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요법인가? 3, 4번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3, 4번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분명히 무엇을 보시고 우리 몸의 어떤 현상을 보시고 이렇게 확증하셨거든요. 폐정격을 써서 폐결핵이 치료되는 그 메커니즘은 이거 증명하면 아니 중국의 투유 여사는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퇴치 약제를 만들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퇴치제 그것 가지고 왜 노벨위원회에서 투유 여사에게 상을 줬을까요? 전 세계 메이저급 제약회사들은 돈 되는 일만 합니다. 돈 되는 일. 말라리아는 거의 못 사는 나라에서 만연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 그 약을 만들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키니네가 언제적 약이에요. 그런데 투이여사는 매우 싼 값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한 업적이 크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노벨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폐결핵 환자예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약을 먹다 끊다 즉 약을 제공하다 중지했다
중지했다, 제공했다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의 폐결핵은 다재 내성 결핵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결핵약으로도 듣지 않는 결핵에 걸려 있어요. 북한은 20만 명 이상이라 그러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다재내성 결핵 환자일지 몰라요. 그런데 폐정격을 써서 다재내성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균자에게도 치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내면 좌병우치, 우병좌치, 그리고 폐결핵,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증명해내면, 그러면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노벨 생리의학상 받아요. 아니 그 상이 탐내서가 아니라 상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왜 노벨상 수상자들이 안 나오냐면 우리는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노벨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이 인류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노벨상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의 폐결핵 환자, 그 수많은 결핵 환자들 단지 자석 4개 붙였을 뿐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다재내성 결핵 환자 단지 자석 4개 붙였을 뿐인데, 그들이 자석 4개 3층 적용해서 결핵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네, 이 침법을 왜 WHO가 계속 외면하겠습니까? 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왜 주목하지 않겠냐고요.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을 연구할 나라는 제가 볼 땐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장준경 중의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준경 선생의 고향이 남양시입니다. 그 남양에 장준경 중의대학이라고 어마어마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한 대학들과 연계해서 사암침 제가 그동안 연구한 자료 다 줄래요. 원한다면 다 줄래요. 진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런 거 연구해야죠. 좌병우치, 우병좌치가 과학적인가? 철학적으로 논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건 유아용 버전이에요. 우리는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해야 돼요. 메디컬 사이언스. 사모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제가 여기 나는 침쟁이다 팟캐스트 2016년 03월 1일 좌병우치 우병좌치 첫 편 보냈고요. 33분짜리 182의 2부 16년 3월 13일은 좌병우치는 미신인가 과학인가, 그리고 같은 날 좌병우치 우병좌치 완결편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간단 요약, 과연 과학적인가?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보시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손바닥에 압정이 딱 박혔어요. 왼손이. 그러면 그 통증은 우측 뇌로 전달됩니다. 왼쪽에 박혔으면 우측 뇌로 전달되죠. 치료의 메커니즘 역시, 피드백 역시 우측에서 좌측 손바닥 압정이 박힌 곳으로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아픈데 이쪽에다 침을 놓는다? 언뜻 보기에 모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이야? 이게 무슨 의학이야? 이런 의미를 마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방송을 아마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 3편 보내드린 것, 그것을 다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이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보고 계시죠? 네. 살펴봅시다. 자, 항상 우리 뇌는 반대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감지합니다. 그렇게 메커니즘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성요법 초간단 요약해드리면서 폐정격을 써야 될 50견이라고 합시다. 여기 보니까 좌측이 아프네요. 좌측 폐경 라인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다가 침을 꽂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 뇌는, 좌측 뇌는 침 꽂힌 부분을 통증으로 감지하겠죠. 통증으로. 그렇잖아요? 통증으로 감지하겠죠? 반대쪽 뇌로.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이 아픈데 우측에다가 침을 꽂았다. 바늘을 일단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힐링 효과가 나타나느냐. 피드백은 좌측이 아픈데 우측 뇌가 감지하고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침을 꽂았으면 우측에, 그러면 좌측 뇌가 감지하고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좌병 우치가 되고 우병 좌치가 되겠냐고요. 이러한 의학적 고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만 침을 놓습니다. 자석을 붙입니다.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만 놓고요. 양쪽이 다 아프면 양쪽에 다 놓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입증해야 WHO가 주목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목하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침 우리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걔네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잘났어 정말. 그렇게 말한 분들에게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좌병우치 우병좌치 완결편에서 저는 우리 몸의 독맥이 이 좌병우치 우병좌치의 메커니즘에 관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인가? 참고로 독맥은요, 영문으로 표기하면 거버너 메리디언입니다. 거버너. 감독할 독자예요. 거버너. 네이버 검색, 독맥 치면은, 네이버 검색으로 독맥하고 치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설명은 일부, 독맥에 대해서 일부만 이해한 설명이에요. 발전시켜야죠. 그것은 고전이란 말이에요. 고전을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실사고시로 해석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즈음에 말씀드린 거. EBS의 명강사 박소연 선생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